예, 2교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2교시는 우리 1교시 때 이 PBL에 대한 이제 배경 역사를 받고 특히 이제 PBL이 나오게 된 그런 이제 핵심 이 사상 중에 구성주의라는 게 있었고 또한 이제 PBL에 대해서 이 단어적인 게 좀 차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프로블럼 또 하나가 프로젝트가 있었고요. 그 두 개에 대한 미비한 좀 차이점까지 1교시에서 봤습니다. 자, 2교시는 이 PBL, 우리 이제 이 하나로 좀 통일해서 가는 게 좋으니까 우리는 프로블럼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프로블럼 베이스 러닝에 대한 내용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PBL에 대한 정의들을 좀 볼 텐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1교시 때 이런 기존의 교육보다 현대 사회, 현대 이런 지식 정보 사회에 맞는 학습 방법이 필요하고 그런 학습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PBL이다. 라는까지 이제 소개가 됐죠. 따라서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합니다. 자, 좀 전에 강의법, 이 기존의 교육 체계의 강의법을 지향하고 개인, 그러니까 본인의 학습 활동이 이제 중요한데 요거는 이제 자기 주도적인 학습 방법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개인적 학습 활동을 또 지양 이렇게 팀워크 같이 협업해서 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런 말이 되겠고 자 그리고 문제 중심 해결 과정이 학습 방법에 꼭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여기 나오네요. 소집다 협동 학습, 협업 학습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야 된다. 자, 이게 이 PBL의 정의 또는 이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자 이런 것들을 제시한 그런 학자들. 자, 1교시 때 우리가 그 나왔던 허워드 바로 교수도 있고 그 다음에 템블린 교수 뭐 그다음에 스미트 교수 뭐 이런 분들이 위와 같은 PBL에 대한 중요성들을 언급한 그런 학자들이 되겠습니다. 네, 제 사진은 들어가도 되죠? 자, 따라서 우리가 PBL은 자 이렇게 또 정의할 수 있습니다. 소집단 학습자들이 문제를 푸는 과정이다. 우리가 프로블럼, 이 문제니까 이런 문제를 푸는 과정인데 자 이런 문제란 이런 푸는 과정 어떤 거냐? 자, 현실의 유효한 지식을 획득하는 그런 과정이 될 수도 있고, 자, 과학적 능력을 개발하는 그런 과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자기 주도적인 학습 전략을 습득하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고, 또 학습 동기를 향상하는 협력 학습 능력을 배양하는 자, 이러한 것들이 뭘 통해서 PBL 학습을 통해서 획득하고 개발되고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얻을 때 비로소 PBL이라는 그런 이제 정의가 확립이 될 수가 있는데 자, 한 번 더 PBL을 포괄적으로 정의를 하면 자, 이렇다는 거죠. 학생이 중심이 되어서 주어진 문제를 설명, 탐구하는 과정을 거쳐 통합된 지식을 습득하는 학습 방법. 자, 이렇게 포괄적인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시간에 이 PBL에 대한 정의에서는 이게 어떤 정의의 핵심이 되겠고요. 자, 다시 한번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문제를 설명 탐구하는 과정을 거쳐 통합된 지식을 습득하는 학습 방법. 자, 이러한 학습 방법을 통해서 얻는 건 뭐예요? 예,
다시 거꾸로 가서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존에 우리가 이 학습이라는 건 어이구, 자, 맛있게 엄마의 얼굴을 보면서 먹고 있네, 그죠? 근데 이게 뭐예요? 예, 떠먹여 준다. 뭐 당연히 뭐 어린아이니까 예? 떠먹여 주는데 같은 아이가 아니죠. 다른 아이입니다. 자, 얘는 어떻게? 아이고 즐겁게 혼자 이렇게 먹고 있어요. 뭡니까? 예. 기존의 교육이 교수자 중심에서 일방적인 교육이었다면 이 PBL은 교수자가 안 보이네요. 교수자를 이렇게 갖다 놓기만 한다, 그죠? 갖다 놓고 누가 합니까? 이 사진 누가 있어요? 예, 학습자 본인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차이는 이렇게 떠먹여준 학습이냐, 본인 스스로 하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냐라는 거고요. 이 주위에 본인과 비슷한 아동들이 이런 똑같은 행위를 하면 더 따라하겠죠. 자, 그래서 이 PBL은 주위에 사진에 없지만 주위에 부모가 아닌 동료 그리고 친구들이 있음으로써 그런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더 개발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뭐 지금 얘기했던 것들을 이제 구체화해서 조금 우리 이제 체계적으로 이런 PBL의 특징들을 좀 볼 텐데요. 자, PBL에서 교수자가 아예 없으면 안 돼. 교수자도 역할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심은 누구다? 학습자가 역할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교수자의 역할은 뭘까? 자, 여기서 PBL은 지금 우리가 풀어볼 문제입니다. 따라서 비구조화된 문제를 개발하는 거예요. 문제를. 굳이 비구조화를 해야 되느냐? 저는 약간 여기에서는 좀 의문이 있는데, 뭐 구조화된 문제 상관없지만 이 구조화된 문제를 줘버리면 이미 구조화된 걸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학습자가 구조화된 요소들을 재정립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따라서 뭐 여기서는 이제 이 좀 흐트러져 있는 그런 문제들을 개발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학습할 수 있는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안내자의 역할, 그 다음에 동기부여를 주는 촉진자의 역할, 그리고 피드백 제공자의 역할, 평가자. 자, 이게 이제 교수자의 역할이라면 학습자의 역할은 좀 더 많습니다. 자, 문제를 정의해야 되죠. 이 정의란 말은 여기에 구성이란 말도 들어갈 수 있어요. 문제를 자, 구성합니다. 재구성합니다. 본인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료 조사자. 이 자료 조사자도 역시 구성에 다 들어가는 거죠. 어떤 문제냐? 이 문제를 체계화시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자가 바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자기 스스로 좀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해결하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자고요. 자, 주위에 있는 동료들, 팀워크를 합니다. 협동학습자, 문제 해결자, 발표자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내가 평가자. 자, 이 평가자는 누구를? 동료로 평가합니다. 동료. 자, 그래서 우리가 원래 PBL 이제 학습, 여러분 이제 3학년의 심화에 가면 동료 평가라는 게 있어요. 또는 조별 평가. 그래서, 좀 동료를 스스로, 이제 각자의 동료를 평가함으로써 동기부여를 좀 촉진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또 자기 스스로 어떤 그런 문제점들을 찾는데 중요한 요소로서 평가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성찰된다. 성찰, 나의 잘못, 나의 부족한 점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 알게 된다. 자, 그래서 그 PBL에서는 이 학습자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 많지 않나요? 학습자 역할. 많아 보이지만 이게 다 같은 거예요. 어떤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다 같이 일관된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고 그냥 핵심적이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역할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PBL은 자, 문제로 학습을 시작하고 그리고 실제 사회 현상을 반영하고요. 자, 그다음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는 금방도 얘기했듯이 잠깐 되돌아갈까요? 자,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합니다. 예, 학습에 대한 거 안내를 하고, 자, 이런 것들이 미진했을 때는 촉진 또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초기에는 학습에 안내만 하고요. 그 좀 더 디테일한 거, 이러한 정보들은 처음에는 제공하지 않는다. 그래서 학습자가 그 역할을 하면서 조금 힘들어 한다거나 그 정보가 미흡해서 문제 해결에 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제 추가적으로 정보들을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습자 스스로 적절한 자원 탐색 규명을 해야 되고요. 문제를 통해서 학습 목표를 인지하고 핵심 내용을 학습하고 팀으로 활동하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습자는 능동적이며 적극적이고 통합적인 그런 상호작용들을 활발히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 예, 뭐 지금까지 했던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그런 PBL의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 우리가 프로블럼 베이스 러닝에서는 자, 금방 이 특징들, 그 다음에 이 학습자의 역할들, 자,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 세 가지 핵심 요소가 바로 PBL이다. 뭐냐? 자,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고, 자, 어떤 게 주어졌을 때 실질적인 문제. 그래서 내가 뭐 우리로 본다면 임상에서 실질적인 어떤 행위들이 이루어지는지를 사례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주는 거죠. 그리고 자,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협동해서 협업해서 이런 학습을 통해서 풀어나가는데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서 풀어나간다. 그래서 이 PBL은 이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꼭 좀 기억을 하면 좋겠고요. 자, 이러한 세 가지 이제 요소들이 PBL의 가장 중요한 그런 특징이다. 자, 그리고 이런 PBL의 핵심 그런 이제 이 기능들이 있습니다. 뭐 이걸 우리가 쉽게 그냥 PBL은 왜 PBL인가라고 했는데요. 좀 더 이걸 쉽게 제목을 설명하면 이 PBL에 대한 핵심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PBL을 통해서 심화 학습이 가능해집니다. 문제 해결 능력을 함량시키고, 이건 뭐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메타적인 인지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 범위를 넓히는 거죠. 그리고 1교시 때 얘기했던 구성주의 학습 원리를 이해할 수 있고, 직무 관련성을 고칠시킬 수 있다. 이게 현실적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PBL의 핵심 기능, PBL을 통해서 왜 PBL을 해야 되느냐. 이걸 우리 대학의 교육에서 PBL을 왜 해야 되냐. 핵심 기능은 뭐냐. 이 5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이제 2교시에 이게 핵심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심화 학습이 가능하다. 자, 심화 학습. 우리가 심화 학습이라는 건, 뭐, 이건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리치료학과는 1학년 때 교양과 함께 기초해부학, 또 기초의학을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2학년 때부터 이제 전공에 대한 그런 이제 학습이 이루어지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단계적으로 가는 학습이고, 기초, 심화, 그 다음에 응용, 뭐 이렇게 올라가겠죠. 자, 그런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PBL은 기초보다는 좀 더 심화된 학습이 가능한데, 이 심화된 학습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원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페어 프린시플이라는 겁니다. 이 페어는 피드백, 액티비티, 인디비주얼리제이션, 그 다음에 relevance,
그래서 네 가지가 합쳐진 그런 단어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 뒷부분에 가서 좀 설명이 될 텐데, 자, 여기서 피드백은 이제 주고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액티비티는 여기도 설명되고 있지만 수동적인 그런 학습이 아니라 본인 이 학생 스스로 능동적인 그런 인게이지를 한다는 게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인디비주얼리제이션은 개별적인 그런 능력을 향상시킨다. 그리고 relevance 어떤 그 직무와 관련이 있다. 이 관련성이라는 뜻이죠. 직무와 관련이 있다. 뭐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드백이란 말은 피드백 모르는 사람 없다, 그죠? 자, 학습자에게 사고나 행동을 바꾸기 위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 그래서 학습자가 갖고 있는 그런 습관, 사고, 행동을 바꾸기 위한 그런 정보를 전달하는 걸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할 때 기존에 갖고 있는 지식,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라고 할 때는 우리가 교수자가 새로운 정보를 전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액티비티. 액티비티는 소규모, 즉 문제 기반, 사례 기반,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그룹 학습을 통해서 적극적이고 활발한 학습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여기서는 액티비티, 즉 능동적인 학습을 하게끔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individualization 이란 말은 자, 모든 개인은 서로 다른 학습 요구 사항과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적 새로운 학습법에 따른 다양한 학습 전략이 채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렇죠? 이 개인적 맞춤형 그런 학습 방법 또는 학습 전략을 채택할 수 있도록 교수자가 일일이 개인 맞춤형 학습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relevance 이게 관련이란 뜻이에요. 관련. 즉 관련성은 학습을 위한 풍부하고 강력한 분위기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이제 학습 동기를 제공한다는 말이 되겠는데요. 특정 주제를 배워야 하는 이유를 이해할 때 학습의 동기부여가 높아진다. 그런 거죠. 내가 어떠한 학습을 할 때 어떤 주제를 배워야 하는데 그 주제를 배워야 하는 이유를 내가 이해를 함으로써 학습의 동기부여가 높아진다. 즉 쉽게 덧풀어서 얘기하면 그 이유가 바로 미래의 나의 모습일 때, 즉 내가 물리치료를 살아서 뭐 대학병원이나 또는 전문적인 어떤 그러한 행위들을 하는 그런 미래를 꿈꿀 때 학습 동기부여가 높아진다. 즉 다시 얘기해서 이제 직무 관련성이 높은 것이 강한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이 관련해서 이제 평가도 한 개 들어가는데요. 예, 이 학습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이제 평가일 수도 있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관련입니다. 관련은 학습의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어떤 관련, 뭐와 관련성이 있느냐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peer principle이 심화 학습의 기능을 갖고 있는 요소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은 우리가 1교시 때 많이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자, 세 번째 메타인지를 볼까요? 자, 우리가 이 메타라는 말은 크다는 거죠. 크다 또는 고차원적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다, 이런 뜻의 의미를 지닌 게 메타고요. 그 다음에 커그니션이 뭐 인지다, 그죠? 내가 아는 것. 자, 그래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메타인지라는 것은 좀 더 고차원적인 생각, 더 넓은 생각,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식에 대한 인식, 생각에 대한 생각, 다른 사람의 의식에 대해 의식,
즉 더 높은 차원의 생각하는 기술, 막 이런 것들이 종합되었을 때 통합적 또는 종합적 이해 능력이 향상이 되겠죠. 이걸 뭐 초인지라고도 불러요. 초인지. 초인지 뭐 이런 말도 우리가 메타인지와 비슷하게 사용이 됩니다. 이 메타인지도 역시 이제 아동 발달 심리학에서 나옵니다. 이게 아마 1976년도에 이 플라벨이라는 발달 심리학자에 의해서 메타인지에 대한 이론이 나오는데요. 이 어린아이가 이제 인지에 대한 과정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이론들이 이제 이 학자에 의해서 이제 설명이 됩니다. 이 메타인지는 어떻게 보면 인지, 이 사고에 대한 단계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메타인지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무엇을 내가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느냐, 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게 뭐냐, 이런 것도 분명하게 아는 거죠. 또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를 아는 능력, 이것도 다 메타인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이제 발달하면서 저건 내가 할 수 없어, 저건 내가 할 수 있어, 그리고 행동에 대한 그런 이제 이 행동 수정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뜨거운 걸 만졌을 때 이거 뜨겁구나, 통증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행동에 대한 어떤 결과들을 불러오는 그런 능력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한 결과를 인지하고 이제 더 확장된 그런 행동들이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메타인지라는 그런 이제 설명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성주의 학습을 이것도 1교시 때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요. 예, 이 구성주의란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지식과 의미를 구성해내는 이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새롭게 구성해내는 그런 이론, 이게 되겠고요. 학습자 교육받을 때 학습 이전의 개념을 토대로 학습이 진행된다는 의미, 즉 학습자, 교수자, 학습자 간, 이 팀워크를 얘기합니다. 능동적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이끌어내는 게 바로 구성주의 학습 원리의 토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이러한 학습, 능동적 이러한 학습들이 바로 상호작용주의, 상호작용 학습. 이게 쓰는 게 힘드네, 그죠? 예. 상호작용 학습의 근간이 됩니다. 일반적인 게 아니라 이제 상호작용, 교수자와 학습자, 또 학습자와 학습자 간 그런 능동적인 학습들이 이루어진다. 예, 이게 구성주의 학습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PBL의 핵심 기능, 우리가 심화학습, 문제 해결 능력, 메타인지, 구성주의 학습, 그 다음이 직무 관련성. 자, 이렇게 해서 이 5가지 핵심 기능을 통해서 자, 다시 한번 이러한 능력들을 우리가 PBL을 통해서 획득이 가능하다. 자, 비판적 사고, 그리고 팀워크를 할 수 있고, 의사소통, 리더십을 기르고, 재미와 동기부여, 정보 검색, 그 다음에 파지와 전이. 여기 잠깐 어려운 단어일 수 있는데, 이 파지라면 리텐션, 행동 학습 후 다음 상황에서 할 수 있도록 관찰한 것을 기억하는 것. 자, 말은 어렵지만, 자, 우리 누가 하는 행동을 봤어요. 그걸 기억해서 따라하는 걸 우리가 파지라고 합니다. 자, 여기 핵심은 관찰한 것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이걸 따라서 또 이렇게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을 파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이 전이. 자, 전이는
성행 경험이나 지식이 새로운 학습이나 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걸 전이라고 합니다. 즉, 자, 내가 새롭게 학습한 걸 문제 해결에,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팀워크를 통해서 문제 해결하는 방식을 획득했으면 이게 이제 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치고, 자, 우리가 원하는 그런 문제 해결에 대한 정답들을 인출해내는 그런 활동을 우리가 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이는 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전향적인 전이, 그러니까 선행 학습이 후속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걸 전향적 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죠. 선행 학습이 잘 되면 따라서 이 후속 학습도 잘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전향적인 전인데 역행적 전이가 있어요. 자, 역행적 전이는 현재 하고 있는 학습 활동이 과거에 학습한 활동을 이해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학습하고 있는 이 학습이 여러 사람에 비해서 내가 못한다. 그러면 분명히 이거는 과거의 어떤 학습이 잘못되었다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향적 전이와 역행적 전이, 전향적 전이, 역행적 전이, 자, 이 두 가지 전이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 전이가 있고요. 자, 또 하나의 또 이제 이 전이에 대한 이 다른 단어가 있는데 정적 전이와 부적 전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정적 전이는 영어로는 positive예요. positive transfer 해서 선행 학습이 후속 학습에 촉진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걸 정적 전이. 부적 전이는 네가티브 트랜스퍼, 선행 학습이 후속 학습에 방해 효소로 작용한다. 이게 부적 전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PBL은 바로 정적 전이, 이 파지티브 트랜스퍼가 목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학습하고 있는 선행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향후에 학습하게 되는 것들이 긍정적으로 임상에 나가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비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적 전이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학습 방법이 바로 PBL이다 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PBL의 구성을 좀 보겠습니다. 저기 이제 아까 우리가 교수자와 학습자의 역할들이 있었죠. 그 역할에 대한 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먼저 문제를 선정한다. 자, 이거는 교수자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죠? 어떻게 보면 PBL 수업의 핵심이 됩니다. 이 문제가 뭐예요? 프라블렘이다. 그래서 PBL 수업의 핵심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룹을 선정한다. 자, 학습자 간끼리의 팀을 만듭니다. 보통은 이제 소그룹으로 진행이 돼서 10명 미만으로 하면 효과적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 학습은 능동적 학습. 자, 이 액티비티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기는 또 individualism, 개별적, 능동적 학습이면서 개별적인 학습, 개인의 맞춤형 학습. 자, 이런 것들이 이 학습자 간에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룹 학습 역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학습을 공유하고 과제 수행서를 작성케 합니다. 이 학습을 공유한다는 것은 이제 일단은 팀 내에서 학습을 공유하고 이 학습을 공유된 걸 가지고 과제 수행서를 작성합니다. 이제 어떤 결과물을 만드는 거예요. 작성을 하고 이게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걸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해서 팀 간의 학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소강의는 우리 학습 활동 마무리인데요. 저거는 이제 우리가 교수자가 이러한 학습 전체에 대한 강평 또는 특강을 할 수도 있어요. 특강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그동안의 과정에서 좀 미미한 것들을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되짚어 주는 걸 얘기하고요.
자, 학습 분위기는 당연히 자유롭고 좀 능동적이고 개방된 그러한 이 학습 분위기를 유도하면 되겠고요. 이게 뭐 꼭 교수가 유도한다기보다는 학습자 스스로 이런 학습 분위기를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수자는 문제에 관한 정보 진도를 파악해서 그때그때 새로운 정보들을 제공하게 되고, 학습자는 문제 해결안을 제시하고 토론하고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하나 더 한다면 평가가 들어가겠죠. 평가. 그래서 이게 평가는 교수자가 학습자를 평가할 수 있고요. 또는 학습자 간, 평가네요. 평가. 미안합니다. 자, 평가가 여기 빠졌다. 그죠? 평가. 자, 이렇게 해서 PBL의 구성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PBL의 모형을 다시 한번 이제 쭉 좀 정리를 해보면, 자, 교수자가 문제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예를 들어서 2학년이다. 그러면 1학년까지 배웠던 그런 교육과정을 고려하고 학습자의 특징, 2학년은 어느 정도의 레벨이냐, 특징을 파악해서 문제를 만듭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만들 때도 역시 교수자는 이런 단계를 거치는 게 좋다. 사회적인 맥락,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문제를 하는 게 학습의 동기부여, 적극적인 활동 참여 등에 좀 더 좋겠죠. 그리고 문제를 선정하고 역할과 상황을 설정합니다. 자, 이게 이제 얼마만큼 학습자가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 여기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시나리오를 만들 때는, 이렇게 시나리오를 만들 때는 주인공이 누구고 뭐 주변인이 누구고 환경을 설정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을 설정하고 이제 그에 따라서 시나리오를 작성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를 만든 걸 우리 학습자에게 제공을 하죠. 그럼 학습자는 문제를 만나게 되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탐색하고, 이 탐색은 이제 정보 탐색부터 시작해서 환경을 탐색하고 해결책을 고안해서 발표 평가한다. 자, 이런 단계들이 거치고, 자, 이러한 과정에서 교수와 학습자 간의 그런 상호작용에 대한 학습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유능한 인재는 뭐냐? 우리가 왜 이렇게 새로운 그런 학습 방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학생들에게 이런 새로운 방법을 통한 그러한 이 학습을 제공하느냐?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사회가 원하는 유능한 인재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자, 유능한 인재란 우리가 광범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이를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으며 팀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를 통해서 새로운 학습법으로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을 만드는 게 이 PBL의 목적이고, 이것이 바로 현대사회가 원하는 유능한 인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따라서 이제 PBL을 통해서 이런 유능한 인재들이 만들어지면 현대의 정보사회의 교육체계, 이런 것들을 획득할 수 있고, 이런 걸 통해서 미래의 학생, 즉 PBL을 통해서 이런 미래의 학생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현대사회 정보, 이 사회, 이 교육체계는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이 PBL에 대한 전반적인 뭐 이 결론 마무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현대 사회는 수요자 학습자 중심, 문제 상황 중심, 자신을 극대화하는 그런 교육체계, 창의적 통찰력, 협동력을 강조하는 그런 교육체계, 학생 중심, 그리고 자율적인 교육 행정. 자, 이런 것들이 정보화 사회에서 필요한 그런 요소들이고, 이런 것들이 갖추어졌을 때 이런 미래의 학생으로 성숙되어질 수 있다. 이 글에 따라서, 자, 이런 것들이 갖춰진 미래의 학생은 자율적이고 생애 학습 기술을 익힌 학생이다. 전 주기, 전 생에 거쳐서 이런 계속적인 끊임없는 학습 기술을 익히는 그런 학생의
그런 자질이 있을 거고, 또 문제 해결과 또 분석적, 비판적 사고를 길러진 학생, 지식과 기술이 통합된 팀워크와 대인관계 기술이 확립된 학생, 더 나아가서 학습자 중심의 교수, 학습 환경을 경험한 학생들, 자, 이런 학생들이 미래의 학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주자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늘 배운 건 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PBL은 뭐다? 라는 걸 배웠는데, 특히 우리가 어떻게 이제 앞으로 학습하는 게 좋을까라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요것으로서 4주차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